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드라마 스타워즈 앞에 뭐 붙은 말이 많은데 아무튼 그냥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 에콜라이트가요 오늘 오후에 공개됩니다. 여기는 이제 주목받는 게 우리 이제 뭐 그냥 세계적인 스타죠. 오징어 게임 굳이 언급 안 해도 되죠. 이정재 배우가 제다이 마스터 소울 역할로 스타워즈 시리즈에 입성했습니다. 헐리우드 어떻게 보면 메이저 정말 큰 작품으로 첫 작품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국내 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호기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염려도 있습니다. 때 아닌 인종차별 논란이 있어서인데요. 제다이라는 그 인기 캐릭터 역할에 과연 이거 백인만 맞던 건데 동양인이 뭐 괜찮겠어?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주로 서구권에서 이런 반응이 이미 온라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두고 또 무차별적인 비난하지 마라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또 다른 막 공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상황까지 에콜라이트 작품 자체와 이정재 배우의 인종차별 논란 그리고 다른 작품에서 나오는 이런 인종차별 논란까지 오늘 깊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영화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에콜라이트 못 보셨죠? 네, 이게 언론 시사도 오늘 오후에 아, 이제 공개 직전에 극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아, 못 본 똑같은 상태로 제가 여기 그렇군요. 임했습니다. 네, 에콜라이트 일단 어떤 작품일지 일단 지금까지 취재하신 바로 네. 한번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일단 총 8부작이고요. 네. 오늘 1, 2회 나가고 매주 수요일마다 나올 텐데 어, 이 에콜라이트라는 작품 자체가 지금까지 스타워즈 시리즈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그 시기를 다루는 작품이에요. 어, 근데 저희가 1999년에 전 세계적인 흥행을 했던 그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그 시기에 바로 이전 시대를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위험 그 시리즈 전 네, 그 이전. 시기군요. 그러니까 아주 최초 아,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 지금의 제다이가 됐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 평화를 수도하는 제다이 기사단이 아주 황금기를 누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다이들이 사냥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어,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용의자로 한 여자 제다이가 지목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제다이가 바로 이제 이정재 씨가 연기를 한 소울이라는 마스터 소울이라는 캐릭터의 제자였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자의 누명을 벗기려고 이렇게 이정재 씨가 스승이. 탐정 역할을 하는, 네, 아, 그러니까 소울이 탐정 역할을 하는 그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제다이가 될 상인가? 여기 총알이 2개. 이건 아니겠고. 네. 영어 대사 하느라고 뭐 혀가 막 다 달았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봤는데 이 에콜라이트 매력 포인트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정재 씨죠. 그렇죠. 네, 총보다 특히 총은 아니지만 광선검을 든 이정재 씨의 모습을 아, 저희가 볼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주 집요하게 이 진범을 쫓는 그리고 또 제자에 대한 아주 애틋한 사랑까지 갖고 음, 있는 그런 양면성을 뭐 이정재 씨야 30년 넘게 연기를 해온 분이니까 너무 잘 연기를 하실 것 같은데 예. 이번 작품 자체가 좀 이정재 씨를 비롯해서 되게 다양한 인종과 또 아, 성별의 제다이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한국인의 외모를 가진 극중 국적의 한국인은 아니지만 네, 그런 이제 이정재 씨의 소울 캐릭터가 있고요. 음, 그리고 이 주인공 메이라는 그 제자 역할을 맡은 아만들라 스텐버그도 아버지가 그린란드 이누이트 혈통과 덴마크계를 어, 같이 갖고 있는 분이고 또 어머니가 미국 흑인이에요. 근데 이를 비롯해서 뭐 아프리카, 필리핀 등 비백인과 또 여성 제자이들이 주축을 아, 이룹니다. 그리고 무기도 좀 달라졌어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형광등같이 생긴 맞아요. 제다이의 어떤 광선검. 광선검을 주로 봤는데 근데 이 광선검이 약간 채찍처럼 생긴 형태 같은 것들도 음, 공개가 되면서 지금 그래요. 굉장한 액션에 좀 다양화를 꾀한 것이 아닌가 기대를 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공교롭게도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나은정 기자님과 헤어가 비슷한. 다시 한번 나은정 기자님 한번 비춰주세요. 비슷. 오늘 전 에콜라이트 초박파에 가까운 느낌인 어, 것 같은데 제다이 헤어를 어떻게 방송을 위해서 해주신 거 아닌가라는. 저 죄송합니다. 사실 의상을 예. 그러네요. 팔콘이랑 엑스윙 그러네. 의상을 스타워즈 좀 입고 티셔츠도 입고 왔습니다.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이정재 씨의 이제 활약이 기대가 될 텐데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뭐 국경을 떠나서 많은 새로운 이제 비백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무기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제 옆에 나간 이 포스터에 있는 이 광선검뿐만 아니라 채찍 형태의 새로운 무기도 등장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정재 씨가 스타워즈 시리즈에 입성을 했다는 거 이거 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본인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아직도 음, 얘기하잖아요. 이정 제다이 이렇게 이정재 부르던데. 나이. 네.
근데 스타워즈 시리즈의 위상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4, 5, 6편이 제일 먼저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1, 2, 3편 그다음에 또 다른 시퀄들이 이어진 그런 형태로 나왔는데 네. 1977년도에 처음 나온 이래로 거의 뭐 미국에서는 건국 신화에 준한다라고 할 어. 만큼 엄청난 문화적 현상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또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어떤 하나의 장르를 지평을 연 어떤 공로로 올 음. 초에 조지 루카스 감독이 제작자이자 감독이었죠, 초기작은. 그래서 이 명예 황금종려상이라는 공로상을 받기도 했었어요, 어. 칸에서. 예. 네, 그 그럴 스페이스 만큼 오페라 그러니까 우주 네, 거대한 우주를 배경으로 한 그런 장르군요. 한국에서는 승리호가 스페이스 아. 오페라를 이제 계승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뭐 이렇게 47년 동안이나 엄청난 문화 현상을 이끌었던 이 시리즈에 출연한다라는 건 음. 단순한 이제 할리우드 진출 이상의 의미인 거죠. 음음. 거기다가 이 시리즈에서는 제다이라고 하는 그 기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주의 수호신이자 모든 것을 바로잡는 존재이기도 하고, 오. 네, 어둠의 존재들을 또 이제 제다이를 통해서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역할 자체가 일단 이정재 씨가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승급인 그러니까요. 마스터 제다이를 했다는 것,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양한 캐릭터의 변주가 드러난 아마도 이 시리즈에서는 좀 획기적인 한 줄을 그을 그런 작품일 텐데 음. 거기에 이정재 씨가 함께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네. 특히 그 성격이 수호신 마스터 역할이라는 점에서 뭔가 이정재 배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높게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정재 배우가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이제 전 세계에 알려졌고 이번에 스타워즈 시리즈에 이정재 배우가 뭐 다른 여러 아시아권 배우가 많이 있지만 이정재 배우가 들어온 걸 가지고 혹시 뭐 한국 시장 또는 아시아 시장 노린 거 음. 아니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축소해서 해석하는 거긴 한데요.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러니까 한국이라기보다는 네. 좀 다양한 시장을 노린 건 맞다고 생각을 음. 해요.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이 뭐 워낙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지닌 그런 시리즈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 뭐 넷플릭스에서 역대 최초로 1억 가구 시청 돌파를 했던 음. 작품이고 제가 헌트 때 칸 영화제 갔을 때도 이정재 씨를 보는 어린 아이들과 어. 식당 주인님들이 그렇게 와서 팬 사인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래요. 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글로벌 스타의 영향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또 이정재 씨를 배우로서도 주목한 거죠. 음. 왜냐하면 이 영화가 좀 반갑게는 한국계 코고나다 감독이 일부 연출을 하기도 했는데 음. 전체적으로는 러시아 인형처럼이라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로 에미상 후보에 올랐던 레슬리 헤드랜드라는 여성 감독이 연출을 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소울 캐릭터를 구축을 음. 할 때 오징어 게임을 아 봤대요. 그래요? 근데 그 영향을 아무래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디션을 사실은 봤어요. 이정재 이정재 씨가 배우도? 예, 처음부터 출연 제안을 받고 영국에 가긴 했는데 음. 가서 30명의 제작진 앞에서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보니까 자신을 이제 제외하고 그러니까 포함해서 예. 3명이나 후보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같은 제다이 마스터 소울 역할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름만 얘기해도 알 만한 배우를 포함해서 이렇게 3명이 예.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발탁이 안 될 수도 있었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제작진이 이 소울 역할에 너무나 잘 맞는 배우고 또 감독도 보자마자 이정재 씨가 제다이의 그 소울 역할을 해야 아.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소울 안 되면 이게 라나 시로 할 수 있잖아요. 도 아니고. 네. 도 아니고요. 네. 지금 제가 이 에콜라이트 다른 인종 아까 설명하셨는데 지금 화면 보면 주요 캐스팅입니다. 뭐 약간 이정재 배우뿐만 아니라 다른 동양권 배우도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음. 흑인 배우도 있고요. 다양한 인종들이 캐스팅이 된 것을 이 지금 그림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아무튼 이번에 이제 스타워즈 하면 워낙 글로벌 유명한 작품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뭐 미국만큼은 아니잖아요. 막 건국 신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작자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 워낙 이제 큰 시장이고 아시아 대표하는 영화 뭐 드라마 콘텐츠 시장이니까 이정재 배우가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좀 잘 되지 않을까 음. 기대도 하고 있을 것 같은가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이정재 배우의 캐스팅이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스타워즈의 그동안 못 봤던 대흥행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뭐 대흥행까지는 너무 제가 예측을 잘 장담할 순 부탁드려서 없지만 예. 뭐 초반에는 확실히 좀 관심을 모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매년 5월 4일이 메이 더 포스라는 그 명대사에서 따와서 그 스타워즈 데이로 기념을 하거든요. 근데 음. 올해는 이정재 씨가 직접 부산에 가서 그런 스타워즈 데이 행사에 참석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예. 오프라인 어떤 홍보에도 아주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거의 한국은
스타워즈의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인기가 없었는데 그게 약간 초반에 단추가 좀 잘못 깨진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아, 게 왜요? 처음에 그 전 세계적으로 스타워즈가 열풍을 일으켰던 오리지널 시리즈가 시작됐을 때 예. 한국에서는 그 동시기에 개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 70년대에 4편 개봉하고 그리고 80년대에 6편이 먼저 개봉하고 그리고 아. 90년대 들어서 이제 다시 5편이 개봉하면서 전체 시리즈를 재개봉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런 식이니까 뭔가 좀 철진한 시리즈 혹은 이제 예. 뭐 이미 보신 분들도 있는 다른 좀 분들은 이미 애매한 보셨고. 상태가 된 거죠. 아.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나오고 나서도 이제 그 전에 스타워즈 제이제 에이브럼스가 만든 어떤 시퀄 3부작 같은 것들이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하면은 조금 뭐 아주 마니아층 위주의 그런 시리즈 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또 우리나라는 사실 뭐 봉준호, 박찬욱, 뭐 이창동 같은 감독들이 해외에서 아주 각광을 받는데 음. 문학부터 영화까지 좀 사실주의 사조의 그런 풍토를 많이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약간 이런 SF나 뭐 스페이스 오페라는 약간 좀 뭐 현실도 아닌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약간 예. 아이들이 보는 영화다 이렇게 그런 보시는 편견도 분도 있고. 계신 것 예.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국내 SF를 표방했던 시리즈들이 좀 잘 안 되기도 아, 했는데 그러네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정재 씨라는 엄청난 또 낚싯줄이 있으니까 예. 저희가 한번 낚여 보는 가능성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